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소식은 북한에서 지금 30명이 공개 처형을 당한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정부 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주운 USB로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북한은 또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보낸 쌀 페트병으로 밥을 지어 먹은 몇몇 주민에게 노동교화형을 내리면서 역시 엄중 대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 당국은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며 발견 즉시 태우라는 김정은 명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어려운 식량 사정 탓에 통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남한의 문화나 음식을 접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례는 통일부가 발간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속 탈북민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결혼식에서 한복이 아닌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 와인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 등을 모두 반동 사례로 규정했다. 아빠라는 단어도 선생님을 부르는 쌤이라는 표현도 금지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극단적인 공포 통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MZ세대로 불리는 장마당 세대의 저항이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북한을 두둔하고 편을 든다면 민주당은 진짜 공산당입니다. 또한 이전에도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공개 처형을 이용한 공포 통치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공개 처형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을 공개적으로 총살하는가 하면 10대 청소년도 예외를 두지 않는데요. 실제 공개 처형을 목격한 한 탈북민은 학살 수준이라며 치를 떨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본보기식 공개 처형의 실상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 번에 9명, 11명이라는 게 말로는 그냥 쉽게 셀 수 있는 숫자지만 상상을 해봐도 사람을 그렇게 쭉 세워놓고 쏘려면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면적도 적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시체들이 쌓일 정도인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죠. 지난해 5월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일혁 씨, 그가 탈북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목격한 공개 처형의 횟수는 최소 10번이 넘습니다. 김 씨는 최근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19년 이후 공개 처형이 많아졌는데 그중 북한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명을 총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공개 처형을 학살 수준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또 2023년 4월 초 김 씨가 황해남도 벽선급에서 목격한 공개 처형 현장에는 약 1,000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됐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채소를 심어 가꾸는 밭에 사형수가 얼굴을 가린 채 묶여 있었고 한 북한 보안원이 확성기로 그의 죄목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원 3명이 나와 각각 3발씩 사형수를 향해 총을 쐈는데 당시 끔찍한 상황을 목격한 당 선전부 방송원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보안원 3명이 나와서 사형수를 쐈는데 내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앞줄에서 군당 선전부 방송원이 그걸 구경했더라고요. 쓰러진 사람을 채 태우고 가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방송원이고 구토를 하면서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다음날 들었는데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도 북한 내부 취재 협조자를 인용해
양강도 해산비행장 인근에서 3번의 공개 처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성 8명과 여성 2명 등 총 9명이 소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공개 처형됐으며 9월 25일에는 국가의약품을 훔친 남성 1명이, 그리고 12월 19일에는 농산물을 훔치려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남성 1명이 공개적으로 총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 현장에 많은 주민을 동원하는 등 공포 통치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원에 힘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침부터 인민반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몇 시에 해산비행장에서 공개 재판 또는 공개 비판 모임을 하니까 오라는 식으로 강력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총 9명을 총살했을 때 우리 취재 협조자도 공개 비판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해서 9명을 처형했다고 했어요. 또 이시마루 대표는 지난해 12월 젊은 청년이 공개 처형을 당한 날에는 기업소 노동자들이 동원됐는데 특히 기업소의 청년 동맹 조직 구성원들은 무조건 참석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담한 성향을 보이는 20대 북한 청년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김일혁 씨도 북한에서는 17살부터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이보다 어린 중학생도 외부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일혁 씨는 사형수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물론 17살부터 성인이니까 그 이상 나이 먹은 성인들이 많죠. 드물게는 중학교 애들도 사형을 하는 게 있긴 해요. 한 번은 봤어요. 트라우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할 것 같은데요. 사형을 했던 그 장소, 그 길을 지나갈 때는 그 일이 꼭 떠오르곤 했죠. 사형수를. 그냥 다 틀어 막았으니까 소리도 못 내고 죽음으로 간 걸 떠올리면 지옥 같죠. 솔직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생활범죄부터 외부 영상 유포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된 22살 북한 남성이 공개 처형됐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하루는 보안원들이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김일혁 씨는 2022년 7월 26일 황해도 벽성군에서 얘가 친구들에게 영화 3편 정도와 남조선 노래 70곡 정도를 공유해서 유포시켰다. 유포죄가 엄중하다고 해서 총살을 했거든요.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4 북한인권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적용한 공개 처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이 법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상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이 새롭지는 않다라며 현재 북한의 사상이 큰 혼란에 빠져 있어 공포 통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는 사상이 무너지면 북한은 당연히 공포 통치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강화되고 공개 처형이 만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또 김정은 사상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김씨 가문 통일 개념을 없애고 레닌과 마르크스의 요소들을 내세우면서 이념적 혼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처벌이 강화될 수밖에요. 해산에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중국을 통해 정보가 외부 세계에 새나갈 걸 알면서도 했어요. 해산시가 계속 탈북 루트가 되고 중국 전화로 정보를 유입 유출시키고 국경 통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해산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서를 위반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사례가 아닐까, 그런 강한 통제 의지를 느낍니다. 김일혁 씨는 공개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의 죄목과 관련해 살인, 강도뿐 아니라 외부 영상의 시청 또는 유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4 북한인권 보고서는 국경 봉쇄 방침 위반, 미신행위, 마약 사용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총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이후 북한 주민이 경제적으로 더욱 먹고 살기 어려워진 가운데 강력 범죄가 증가한 것도 공개 처형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일혁 씨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고 밟히고 그런 과정인 거죠. 북한 주민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 씨는 지금도 암암리의 공개 처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RFA의 질의에 단호한 어투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일혁 씨는 비인권적이지만 그 사회 안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적지 않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렇게 김정은 정권이 공개 처형을 앞세운 공포 통치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반발심도 커지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 공개 처형을 목격한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공개 처형의 부당함과 잔혹성에 대해 불만을 공유하거나 처형당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공개 처형이 잦을수록 오히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민심은 더 멀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MZ세대는요, 다 알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공포에 떨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일단은 이런 방법밖에 쓸 게 없다고 생각되는 게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거든요. 낮아지면 체제가 무너져요. 북한의 MZ세대는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북한이 주민 통제와 체제 유지를 위해 학살 수준의 공개 처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와 달리 공개 처형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목소리가 과연 북한의 공포 통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